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미국 나스닥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봄날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까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경기 침체다, 리만 브라더스가 온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5거래일 나스닥은 양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이뤄내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을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웃겨요. 일주일 전에는 죽을 상이었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는 아주 그냥 찬양의 일색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음 주 5거래일 연속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주식인데 왜 좋아하고 왜 슬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의 앞날은 그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해야 하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죠. 우리가 익절을 해서 그 돈을 쓸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무리하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찬양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냉정하고 침착한 마인드를 장착하고 객관적으로 차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잡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모두 큰 폭으로 올라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2.55%나 개급등을 했네요. 속슬 믿고 있었어. 어제 9시 반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죠.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보가 엄청 낮아서 예보보다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로 나온 거죠. 실업률도 3.9%로 엄청나게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미고용 둔화, 긴축 사실상 종료. 우리 황윤주 기자님,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님이 또 설레발을 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아니, 한 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긴축 사실상 종료라니요. 여러분, 이래서 뉴스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곧 있으면은 고용 지표는 또 다르게 업데이트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차트로만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어차피 차트에 다 녹아 있고 차트가 뉴스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자주 보는 것입니다. 고용지표, 어쩌라고. 그럼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42. 도대체 얼마 만에 40대로 복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뉴트럴,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올라가진 않겠죠. 공포지수가 9월 달에 40대 밑으로 꼬꾸라졌다가 드디어 40대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2달 만이죠. 이제는 다시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덴콜 옵션이 제가 1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약세장의 신호라고 했죠. 하지만 다시 1 밑으로 내려가고 0.95로 복귀하였습니다. 이 0.95도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한 수치입니다. 나중에 푸덴콜 옵션이 여기죠. 나스닥의 전고점입니다. 여기까지 한 이 정도까지 0.80 밑으로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슬슬 큰 비중의 주식을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이 환율이 거의 계좌주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은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뭐라고 말을 좀 할 수가 없네요. RSI를 보면은 현재 과매도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때도 과매도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나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죠. 혹시나 다음 주에 일시적인 반등이 있고 증시의 약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RSI고 나발이고 그냥 쭉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저점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 심화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Q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장기 하방 지지선을 드디어 위로 올라섰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전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V자 반등을 하면서 무려 장기 하방 지지선의 위로 올라섰죠. 호재입니다. 상당한 호재입니다. 이 장기 하방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자연히 이 선을 따라서 우상향을 하는 차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이 나스닥의 봄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제가 아무렇게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다시 다음 주에 증시의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이젠 지지선으로 변해버린 단기 상방 저항선 여기를 또 지켜주는지, 내리더라도 여기를 지켜주는지 관찰하고 이 검정색도 지켜주는지 관찰하고,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 차트를 보는 법을 습득해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팔고 사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차트를 보는지 그것을 지금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의 오른다 내린다 라는 뷰를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차트를 보면서 예측도 한번 해보고 복귀도 한번 해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유튜버를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리딩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혼자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속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속슬 차트는 장기 하방 지지선, 검정색 라인이죠. 검정색 라인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끝났죠. 장 막판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렸죠. 일단은 속슬도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확실하게 넘지 못하고 장 막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마감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다른 TQQQ처럼 장기 하방 지지선을 넘고서 우상향 차트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오르면 속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슬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너무 안 좋아서 내릴 때마다 사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단기 하방 지지선을 올라갔을 때 사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내릴 때마다 사면은 도대체 저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단기 하방 지지선을 올라섰을 때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샀고요. 그리고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샀고 지금 홀딩 중입니다. 여기서 샀을 때 다시 내려도 저는 홀딩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속슬은 장기 하방 지지선 저항에 약간 막혀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조건 이 검정색 라인을 깨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불지를 제가 최초에 계획했던 수량보다 더 많이 좀 모았어요. 너무 많이 내려서 좀 더 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내리긴 했지만 장기 하방 지지선을 TQ 속슬보다 더 빨리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이 생기고 단기 상방 저항선까지 뚫어버리게 되죠. RSI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 이 빨간 선입니다.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죠. 솔직히 여기에 닿기도 전에 이 파란색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항을 만약에 깬다 라고 한다면 이 단기, 이 굉장히 센 빨간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분할 매도하고 다시 내리면은 또 주시면 되죠. 하지만 이 경우의 수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경우의 수고 당장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고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뀔 상방 저항선, 단기 상방 저항선, 검정색 라인 윗선이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주가는 우리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분할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예측한다고 해서 절대로 주식은 그렇게 똑같이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대응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분할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도 타격을 입지 않으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도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스S 반도체 숏 보겠습니다. 속스S는 뭐 지지선이고 그런 게 없네요. 그냥 쭉 내리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말이 길어지면 안 좋은 경우의 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과 현재 디커플링입니다. 나스닥이 며칠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RSI 과매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상승분은 적었지만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도미는 올라가게 되겠죠. 코인의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8로 여전히 그리드 상황이죠. 좀 더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분할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신규 기존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하고요. 평생 매월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신청 후 50만원 이상 거래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 시 50만원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자세히 보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myasset.shop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프티콘은 이벤트 신청일 기준 이걸 첫째 주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일자까지 재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성함, 연락처를 입력하고 방문 경로에
더 시저 유튜브로 입력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주식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 때 돈이 약한 자에게서 강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은 시장의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단련된 투자자는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주식을 보유하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 찰리 먼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